네, 조금 전에 우리 연기자분들께서 이제 각자 맡은 캐릭터를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남궁민 씨부터 마이크를 드시고 자 마이크를 드시고 우리 드라마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출연을 결정하시게 됐는지 네, 남궁민 씨부터 마이크를 드시고 네, 우리 드라마 출연을 결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 장르물을 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연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훈남정음이라는 대본을 봤는데 대본 자체도 너무 재밌지만 너무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그 로맨틱 코미디를 잘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원 씨,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슬픈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체크를 해야 하니까 읽어봤는데 한 번 읽고 약간 이랬고요. 네, 두 번째 읽고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세 번째 읽고 대표님한테 저 바로 이거 할게요라고 얘기한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은하 씨. 저도 사실은 작품을 좀 쉬고 싶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대본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태준 씨. 질문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일단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일단 각 인물마다 다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인물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다기보다 모든 인물들이 다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도 함께하고 싶은 그게 너무 커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 연기 재밌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연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네, 어느 매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 게 일단 남궁민 씨랑 황정음 씨는 7년 만에 갓국민이랑 밑부항이 돼서 다시 만나셨는데 제외하신 소감이랑 제외하신 그 호흡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남사친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역대급 남사친 캐릭터의 탄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윤아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지능형 그런 악녀 비슷한 선역으로 되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는데 연기 변신을 특히나 모태솔로라는 상상할 수 없는 캐릭터를 위해서 어떻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먼저. 네. 저는 민희 오빠랑 7년 전에 내 마음 들이라는 작품에서 같이 남배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트콤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막 정극에 할 때 되게 연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 진짜 막 많을 텐데 민희 오빠 보면서 연기를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는 오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많은 오빠고 또 굉장히 연기는 되게 계산적이고 디테일한데 또 되게 편하고 너무 좋은 성격도 너무 좋고 그런 오빠로 어떻게 저렇게 계산적인데 성격은 또 저렇게 여유롭고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죠. 그리고 나서 훈남정은 대본을 받기 전에 제가 해외에 있었는데 오빠가 주인공으로 됐다는 얘기를 봤어요. 왜냐면 제목이 정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제목도 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작품이 들어오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신기하다 이러고 민희 오빠가 됐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집에 갔는데 대본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말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민희 오빠가 이제 캐스팅돼 있었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자, 밑보황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갓국민 씨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정음이랑의 호흡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좋았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상대방 연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이 작품에서 이 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가 편집이 다 된 상태에서 보일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좀 흐뭇한 마음으로 제 쪽이 찍을 때가 아닌 정미가 찍을 때도 너무 기분 좋게 보고 있어요. 상대방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들기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케미라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사친 우리 태민 씨. 일단 완벽한 남사친은 말 그대로 정말 남자 사람 친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기하고 있는 정은미 누나가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사랑스럽지 않게 쳐다보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연기할 때 미보황 누나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씬에서는 어떻게 리허설 할 때 누나가 같이 아이디어도 같이 내주고 그리고 리허설 하면서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편안한 현장이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가장 완벽한 남사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니는 살아있다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오윤아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겁니다. 오윤아 씨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너무 세팅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굉장히 좀 그냥 평범하거든요. 이렇게 좀 최대한 좀 그런 평범한 모습들을 이렇게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안 하고 의상에 신경을 안 쓴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애써 예전에는 막 표정에 신경 쓰고 예전에는 막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정음이랑 또 다행스럽게도 예전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왔던 편이라서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꾸밈없이 좀 전 이번 드라마에서 좀 꾸밈없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외모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이대일리 김민지 기자고요. 저 황정음 씨께 질문 드리면 너무 동안이시고 아름다우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 아들 낳으셨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되신 부분이 이번 연기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있는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있나? 네, 로맨틱 코미디라서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의 정은의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그럼 이 정도로만 하고요. 네, 양해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네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은 좀 전에 한 7분 정도만 보셨지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남궁민 씨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정음 씨는 머리채를 잡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촬영하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 한번 편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궁민 씨부터. 에피소드요. 그렇죠. 정음이랑 했었을 때 뭐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강에 빠지는 거였었는데 한강에 빠지는 거를 뭐 카메라가 두 대인데 두 번에 나눠서 찍느라고 그리고 한강물이 사실 지금 좀 비 오고 이래가 좀 더럽더라고요. 네, 네 많이 먹은 것 같고 좀 마셨더니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유나 씨랑도 같이 이제 수중 촬영을 저는 처음 해봤는데 물속에서 눈을 뜬다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속에서도 눈을 떴는데 굉장히 잘 보이고 장시간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는 거를 네,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굉장히 열연을 해주셨어요. 자, 황정욱 씨. 네, 이렇게 힘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체력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은 에너지랑 모든 것들이 소모되는 것 같고 드라마 촬영이 어느 촬영장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진짜 혼신의 힘을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민희 오빠랑 같이 한강신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목을 움직여서 그날 목이 아예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촬영하다가 내일 정말 촬영을 못할 수도 있구나. 제가 대한민국 여배우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체력적으로는 거의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3위 안에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고갈을 느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윤아 씨도 뭐 한강 쪽에서 또 있었어요, 그죠?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네, 한강 쪽에서 제가 수중 촬영 저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감독님이 이렇게 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나올 때까지 찍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이러다가 촬영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됐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좋은 씬을 만들려고 정말 짧은 이 순간 1분도 안 되는 1분 뭐 2분 정도에 되는 그런 씬들 한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촬영을 했고 한강씬 전체적으로 한 3일? 4일 정도 촬영했으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국민 오빠께서 너무 귀엽게 눈은 어떻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또 구에서 오는 씬이 있었는데 자꾸 본의 아니게 이제 오빠가 목젖이만 튀어나오셨더라고요. 계속 눌러가지고 걔가 괜히 저도 괴로운데 국민 오빠가 여기서 잘못되시면 안 되니까 괜찮냐고 네,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죽을 뻔했는데 괜찮아요. 네, 자 괜찮으시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태준 씨. 그 힘든 한강 촬영에 제가 없었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좋은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촬영하다가 저희 이제 정음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귀여운 강아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본능에 굉장히 충실하니까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씬을 찍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예뻐해주고 간식도 많이 주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에피소드에 비해서 저는 너무 편안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혹시 이 기사를 작가님께서 보신다면 또 한번 한강에 가실 수도 아직 뭐 대본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께 저희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MB 홍희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배우분들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제작 발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상파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시청률적으로. 그래서 이번 작품 잘 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여타의 로코랑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성적을 또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만큼 약간 기대하는 지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첫 방송이에요. 시청 포인트도 같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청률은 당연히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현장에서 저희 촬영 분위기가 진짜 너무 재밌고 항상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이 좀 즐겁고 촬영 현장이 사실 기다려진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고민하고 또 치열하고 막 빠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근데 촬영 현장이 재밌다고 하면 저는 사실 태어나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서 그래서 대본을 받고 너무 좋았고 또 현장에 가니까 감독님이 연출을 너무 꼼꼼히 잘해주시고 또 캐스팅이 되신 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다 너무 연기를 잘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고요. 그런 걸 고스란히 다 시청자들 분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네, 뭐 시청률이 좀 뭐 지상파 시청률이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까지 저 잘 못 느끼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 저는 글쎄요, 뭐 사실은 잘 나오면 좋겠지만 뭐 안 나와도 1회를 보면 좀 많은 분들이 또 보실 것 같아서 네, 항상 자신은 있습니다. 잘 나오겠죠. 네. 자, 마이크 들고 있는 태진 씨도 똑같이. 일단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게 매번 이렇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미있는 이제 그 출연자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아까 이제 잠깐 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다양한 제로 회원들도 있고 거기에 에피소드에 이렇게 민희 형이 너무 멋있게 코칭을 해서 또 정민이랑 같이 이런 거기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 같은 마음으로 대본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촬영 현장 같은 것도 어떻게 찍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되게 대본을 꼼꼼히 너무 재밌어서 잘 챙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하는 드라마에 막 이렇게 시청을 많이 봐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드라마는 그냥 너무 순수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너무 심한 사건이나 이런 건 없지만 너무 그냥 스토리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흘러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뭐 기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보면 좀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시청률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면 뭐 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마이크를 다시 그 네 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일단 그 정음 씨는 이름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혹시 극중 정음과 실제 황정음 씨의 성격은 또 어떨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 여기서부터 정음 씨부터 그러면 네, 그 극중에서 그 본인과 캐릭터 얼마나 싱크로를 자랑하는지 고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제가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정을 연기한다고 해도 황정음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캐릭터는 저는 사실 그래요. 딱 제가 자꾸 대본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도록 숙지를 해서 가지만 대사만 외워가는 것뿐이고 현장에서 사실 연기하면서 캐릭터는 한 씬, 두 씬, 세 씬, 네 씬 쌓여가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라요. 유정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상황 작가님이 써준 그 상황에 맞게 하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 유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TV로 봐야 알 것 같고 성격은 저는 그냥 단순하고 황정음은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행복한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러니까 비슷한 게 있나?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훈남 우리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남궁민 씨는 뭐 이번에 정말 훈남 이꼴 남궁민이라고 저희가 바로 등식을 해도 될 만큼 많은 싱크로를 잘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또 어떠신지? 뭐 사실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을 따지고 보면 훈남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훈남 역할을 맡고 나서 훈남으로 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자신에 있는 걸 끌어내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 제가 없는 걸 외적인 거에서 끌어와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김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훈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훈남으로 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고, 그 어느 드라마보다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2회보다는 3, 4회, 그리고 3, 4회보다는 뭐 4, 5회가 좀 더 훈남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와는 조금 차별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태준 씨는 뭐 극중에서 남사친인데 사실 남사친보다는 여자친구가 있는 역할도 혹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준수라는 인물은 되게 좀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은이가 티내지 않아도 뭔가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그거를 저 역시 같이 티내지 않으면서 뭔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뭔가 섬세함이 되게 되게 멋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상대방한테 있어서 뭔가 상대방의 컴플렉스라던가 아니면 뭔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보는 그 굉장히 순수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 역시 되게 준수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딱히 어떤 러브라인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그 훈남의 주변 인물에 굉장히 가까운 인물 중에 한 인물과 얽히고 설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 말씀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나 씨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윤용이랑 하는 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남자한테 너무 흠뻑 빠져버린 거죠. 그 사랑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그 남자가 이제 속을 많이 썩이는데 그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대시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모든 여자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잘나고 뭐 스펙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몸매도 남들 보기에는 이 여자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여자들은 보통 그런 순수한 러브 라인이 항상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죠,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웃는데 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순수한 모습들, 그렇게 나 혼자만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게 나 혼자만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이 양꽃 씨의 역할을 보시면 아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맙은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양코치의 또 감정이입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앞쪽.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서울의 신혜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배우분들께 시청률 공약 좀 여쭤보려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프리하고 행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시청률 옆으로 넘기면 뭐 하겠다 이런 공약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질문은 간단했지만, 네. 자, 어떻게 한번 작전회의 한번 하시겠어요, 우리? 네, 훈남정원팀에. 아마 우리 20%. 아, 정말로요? 자, 이제 작전의 회의를 이제 하셨는데 말씀을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45 나왔어요. 네. 17 나왔습니다. 저희 죄송해요. 되게 오래 걸렸죠. 너무 공약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좀 상큼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상큼한 건 못 찾았고요. 그냥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7% 넘기면 가로수길에서 우리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오시는 200명 분들한테 셀카를 찍어주는 그런 공약을 하겠습니다. 네? 200? 200명 아는 못해요. 분명히 옵니다.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남궁민 씨께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뒤에 계신 우리 영상 매체 우리 PD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 작전 회의하는 광경은 안 내보내셔도 돼요. 이런 것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손을 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그 남궁민 씨한테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가 그 좋은 작품을 평생 해도 몇 작품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남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3작품 정도의 드라마를 해마다 히트를 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멤버부터 공심이, 김과장 연속해서 쭉 다 충분한 그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난 것 같고, 특히나 남궁민 씨 어떤 그 배우의 캐릭터로 봤을 때 그 배우의 캐릭터, 극 중의 인물이 기억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오랜만에 연속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남규만이라든가 또는 안단테라든가 또는 뭐 김과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캐릭터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는 드라마가 드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행운이 있었던 배우이기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연달아 이제 3연타석으로 안타 내지는 홈런을 치셨다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4번째가 되는 입장에서 배우로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캐릭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 3작품 이전의 남궁민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냥 옆에 친한 뭐 오빠 같은 느낌, 그 정도 느낌이었다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드는데, 근데 그 드라마 3작품 이후의 남궁민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지금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볼 때마다 이렇게 믿고 볼 수 있다는 배우, 그런 느낌도 주고, 과연 그 3작품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지점부터 뭔가 어떻게 좀 바뀐 것 같은지 스스로 판단하기에, 아니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코미디 연기 부분이 가미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진짜로 저는 뭐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작품서부터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작품에 임하는 자세는 항상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든 그 결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규만이라는 캐릭터에는 정말 완벽하게 몰입을 해서 그 작품이 보였고, 그 이후부터 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 시청률에 대한 부분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지금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부담을 갖고 또 긴장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성적표와 맞물려서 저희 배우들의 이름도 당연히 나오게 될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최소한의 후회는 안 남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은 제 걸 가지고 그걸 디벨롭 시켜가지고 하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훈남, 시크하고 무표정하지만 위트 있는 캐릭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외부적인 어떤 느낌들을 통해서 제가 아닌, 제가 저로만은 나올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있어서 가끔씩은 그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는 대사가 입에서 안 나올 정도로, 아니면 목이 잠겨가지고 발음이 안 될 정도로 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1, 2회 때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4회 정도를 찍으면서 어제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좀 말이 좀 훈남이처럼 편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에 대해서는 뭐 그 전 작품들도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습니다. 네.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더욱더 믿음이 가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궁민 씨는 좀 전에 이제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작품을 통해서 각 사에서 연기대상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남궁민 씨뿐만 아니라 네 분을 다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연기대상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궁민 씨 자신 있으시죠? 네. 네. 방금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혹시 이 질문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무리는 이제 하기 전에 자, 황정음 씨. 네, 황정음 씨도 뭐 저희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타사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드라마 오신 게 저희가 더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이제 시청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대표로. 네. 네, 일단 저는 저희 대본 5, 6부를 1, 2, 3, 4도 굉장히 좋았지만 5, 6부를 딱 읽고 나서 작가님한테 보물 같은 대본 잘 읽었다고 끝까지 건강하게 화이팅 하자고 이제 문자를 드렸는데 물론 오랜만에 제가 너무 기다렸던 너무 좋은 작품을 해서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제 온몸으로 느끼는 게 가장 크거든요. 사실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맞고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냥 일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운들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희 드라마 편하게 그냥 치킨 먹으면서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날 밤 좋은 기분으로 잠들어서 그 다음에 또 회사 생활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동화 같은 어른 동화 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쁜 드라마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작품에 출연한 우리 연기자 네 분, 그리고 보물 같은 말씀을 해주신 황정음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일단 방송이 오늘이니까 질문들이 쭉 이 정도 나왔는데 아마 방송이 시작되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방송을 이제 기다리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해 주십시오. 네, 훈남정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0분이거든요. 3시 40분이니까 채 이제 6시간